노안과 백내장은 다 사람의 수정체의 노화 현상 때문에 생기는 노인성 질환인데, 원래 수정체는 굴절과 조절력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이 조절력 때문에 근거리, 원거리가 다 가능한데, 노안은 수정체의 조절력이 떨어져서 근거리 시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노안입니다. 노안이 오게 되면 1차적으로 근거리 시력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눈이 좋았던 사람들은 돋보기를 써야 보이는 거고, 안경을 쓰셨던 분들은 안경을 벗고 봐야 잘 보이는 게 노안 증상입니다. 백내장은 노안과는 조금 다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의 혼탁이나 경화로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백내장이 오면 노안 증상을 미리 동반하기도 하고, 그 외에 원거리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야간에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근거리 시력이 안 보였던 사람들이 근거리 시력이 보이는 이런 특이한 경우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백내장이 오게 되면 빛번짐이나 시력자, 흐림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죠. 정리를 하면 노안은 근거리 시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백내장은 근거리든 원거리든 시력이 떨어지고 흐림 증상이라든지 빛번짐이라든지 본인의 근시나 원시 도수의 변화들이 생기는 겁니다. 백내장의 초기 증상은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이라는 게 수정체의 혼탁 혹은 경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대개 백내장이 오기 전에는 노안 증상이 먼저 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근거리 시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러다가 차차 시야가 좀 흐려지거나 원거리 시력도 떨어지거나 본인의 안경 도수의 변화가 있거나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올 수 있는 게 백내장 초기 증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혹시 다른 질병이 동반돼서 백내장이 나이에 비해서 좀 일찍 올 수도 있고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백내장이 사람에 따라서는 증상이 미미하게 시작했다가 짧은 시간에 실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여서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개 백내장이 오면 바로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백내장이라는 게 응급수술을 요하는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백내장 치료는 처음에는 약물 치료로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약물 치료를 해도 백내장은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시력이 많이 저하돼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백내장을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하게 되면 백내장은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 전에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망막이나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정밀한 사전 검사들을 통해서 다른 합병 질환이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특히나 내과적인 질환이나 당뇨나 고혈압 이런 질환들도 함께 고려를 해서 수술에 별 문제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수술을 받아야 수술 후의 결과와 수술 후의 합병증도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료도 보고 안과에서 망막이나 녹내장이나 이런 질환들을 충분히 진료를 한 후에 수술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이제 바로 일상으로 복귀해야 되는 경우에는 운전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모니터를 보거나 이런 일들은 수술 다음 날도 가능하지만, 물론 눈이 좀 불편하죠. 수술 후에는 눈도 많이 건조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공 눈물약도 자주 점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회복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는 휴식을 좀 취하고 2, 3일 뒤부터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사람마다 회복 기간은 조금 다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 기간이 좀 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안약을 사용하는 기준으로 보면 보통 한 2개월, 3개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수술 후에 안구 건조증이나 뭐 빗번짐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좀 더 충분한 회복 기간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이 완전히 편해진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1년이나 2년 정도 이렇게 충분히 여유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냥 너무 빨리 어떤 회복 기간을 생각하시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수술에서 이제 다초점 렌즈 삽입술이 있습니다. 이 다초점 렌즈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지만 단초점에 비해서 야간 빗번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야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 빗번짐이 수술 후에 한두 달 내에 당장 좋아지거나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충분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시고, 수술 후에는 일시적으로 수술로 인한 안구 건조증이 조금 더 심해질 수는 있습니다. 빗번짐이나 안구 건조증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증상들은 고전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회복 기간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크게 두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혼탁된 백내장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는데, 이 인공수정체는 크게 초점에 따라 단초점과 다초점으로 나누어집니다. 인공수정체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단초점 인공수정체만 존재했기 때문에 이 초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초점을 원거리 시력에 맞추게 됩니다. 가까이 볼 때는 돋보기가 필요하신 거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수술하고 나면 성경청이나 신문 볼 때 돋보기를 착용했던 게 초점이 하나인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해서 그 초점을 원거리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원래 안경을 썼던 사람은 초점을 근거리에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시 상태가 되는 거죠. 가까이 보실 때는 안경을 벗고 보고 원거리 볼 때는 안경을 써야 되든, 단초점은 초점을 근거리 혹은 원거리 둘 중 하나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최근에 이제 기술들이 상당히 발달되면서 초점이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심지어 연속 초점도 나와서 초점이 한 군데만 맞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 거리마다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렌즈죠. 이 다초점 렌즈는 우리가 수술 후에 안경이나 돋보기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눈의 상태에 따라 단초점만 가능한 경우도 있고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충분한 검사를 통해서 어떤 렌즈가 본인한테 맞는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굴절 상태가 좀 바뀝니다. 그게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든 수술 후에 눈은 수술 전의 눈과 좀 다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안이라고 하면 근거리 시력이 잘 안 보이는 걸 노안이라고 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노안뿐만 아니라 근시, 난시, 원시 이런 굴절 장애들도 함께 교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단초점 렌즈로서는 노안 교정은 조금 어렵습니다. 본인이 근시가 있더라도 단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을 해서 도수 조정을 통해서 근시나 난시나 원시들은 교정은 가능하지만 초점이 하나인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초점을 일반적으로 원거리에 맞추게 되면 가까이 볼 때는 돋보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인공수정체 기술의 발달 때문에 다초점 렌즈 아니면 연속 초점 렌즈가 나오기 때문에 근시, 난시, 원시, 굴절 장애뿐만 아니라 노안까지도 교정이 가능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수술 전에 돋보기를 썼던 사람이든 안경을 썼던 사람이건 아니면 다초점 안경을 썼던 사람이건,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지는 않지만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런 굴절장애나 노안까지 교정이 가능해서 수술 후에는
이런 근시, 난시, 원시, 굴절장애나 노안까지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경이나 돋보기나 다초점 안경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정확한 거는 본인이 백내장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본인 눈 상태를 체크를 하시고 다초점 인공수정제가 가능한지를 병원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고 약물 치료를 문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백내장이 오면 바로 수술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백내장 정도에 따라 또 본인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들이 좀 다른데, 대개 초기인 경우에는 본인이 많이 불편해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약물 치료가 백내장을 치료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백내장 약물은 백내장을 치료한다기보다는 백내장 진행을 조금 더디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궁극적으로 백내장은 수술로 치료해야 완치가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 백내장이 심하지 않거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백내장이 진행이 돼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백내장이 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죠. 백내장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혹시 나한테 부작용이 오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백내장 수술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큰 부작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백내장 수술이 진행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술 후에 불편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수술 후에 이제 눈이 조금 건조한 거. 백내장 수술도 눈의 표면인 각막을 절개를 하기 때문에 각막 절개로 인해서 안구 건조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식 라섹 수술에서 생기는 건조증보다는 심하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고 상태가 회복되고 나면 건조증은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게는 하지만 동공 크기에 따라 특히 야간 운전을 하실 때 야간 빛번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렌즈의 종류나 그리고 본인의 동공 크기에 따라서 야간 빛번짐은 좀 증상들이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야간 빛번짐들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뇌는 빛번짐에 적응을 하게 되고 환자들은 이런 야간 빛번짐들이 좋아진다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수술이 받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야간 빛번짐도 야간 운전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모든 수술이 다 그렇겠지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술 초창기 때는 특히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사항들을 잘 지켜주셔야 큰 부작용 없이 눈의 회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말씀드리는 그런 지침들은 좀 잘 따라주시고 안약도 잘 사용해 주시면 잘 치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내장은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면 누구나 오는 노인성 질환인데, 요즘에는 좀 젊은 분들한테 백내장이 옵니다. 예전에 이제 백내장은 60대가 되면 한 60%, 70대가 되면 70% 그냥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젊은 분들한테도 백내장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백내장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되게 나이가 가는 걸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생활에서 조금만 주의를 하시면 백내장이 일찍 오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들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은데요. 가장 좋은 거는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자외선 차단하는 좋은 안경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외선이 강한 야외 생활을 하실 때는 자외선을 차단해 줄 수 있는 안경을 착용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백내장에 좋은 음식은 없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의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은 드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야채라든지 특히 눈에 좋은 블루베리나 이런 음식들도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음식들을 드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눈에 좋은 보충제들 드시는 것도 권해드리고요. 의료진과 상의를 해가지고 본인 눈에 맞게끔 약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내장은 약물에 의해서도 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토피나 이런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약 때문에 백내장이 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내과적인 약을 복용하실 때는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백내장과 관련되어 있는지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